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은 SX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SX라는 종목이, 이제 15일이면, 인적 분할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상장이 13일로 빨리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오늘 행동했을 텐데, 그리고 현금의 스케줄이 분명히 발생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자 내용을 봤더니 내가 대금 납입을 할 일이 있었는데 못했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은 이렇게 갈 거예요. SX 다시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SX 어떠한 광물을 추종을 하는데 그 기업을 반드시 참고를 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떠한 기업을 똑같이 유사하게 1부터 20까지 정확히 작전의 시나리오를 따라했다. 자, SX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거래소에서는 일단 이 기업은 중소형주입니다. 혹시나 작전을 안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작전주 맞습니다. 현재 대표로 오신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이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바뀔 거고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뀔 거니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자, 세 번은 뭐가 있냐면, 왜 13일이라는 거래 정지일에서 15일로 변경을 했으며, 그리고 왜 9월 초에 거래가 정지되게끔 했는지 그 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시초가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하죠. 8대2, 대략 러프하게 8대2로 로지스와 존속법인인 XTX 이렇게 나뉘는데, 이 부분의 시초가 가격을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주주는 분명히 주식을 팔 거다. 이미 일부분 정리했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들었을 때 STX 과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과거 2010년도까지는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변경시킨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주식타짜 눈보다 빠른 손. 눈보다 빠른 손. 자, 주식타짜 제 개인 블로그인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STX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게 있죠. 뭐 올라가는 종목들 다 올랐어요.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자,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26,950원. 그죠? 자, 이때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찍으면서 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자료집 전달해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본인이 만일에 어떤 13일이라는 부분에 분할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만일에 연장이 될 수 있다. 날짜가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13일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요 부분은 정리하고 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종가에 찍어드리면서 주식을 반드시 단기 매수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때 손실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문자가 많이 왔어요. 찍어달라.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렸는데 사야 된다.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시고 피하지 못하고, 제가 분명히 대주주의 매도가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아닌 것 같다. 네가 틀렸다. 상한가. 그래, 맞추긴 했지만 또 상한가. 더 갈 것 같다 해서 붙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드렸죠. 인적 분할이라는 건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고 분명히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 그리고 42,000원을 넘을 수는 없을 거니 대략적으로 4만원 위에서는 정리를 하세요 라고 했죠. 그 이유도 정확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4,200원에 주가가 출발했던 가격이고, 여의도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잔뼈가 굵어요. 필드에서 최근에 나온 지 제가 가장 이제 큰 규모의 1,000억 정도를 다루는 펀드 매니저였고, 그리고 스타 펀드 매니저로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셔도 제가 뜰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본인들이 실수로 했던 부분은 이 향유 가격 4,200원의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누구와 흡사한 기업을 표방을 했고, 그리고 수급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왜? 아무리 좋은 재료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세일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여기서 수급들이 좀 모인 것 같으니 단기적으로 좀 해보시죠 라고 했었죠. 근데 꼭 여기서는 안 하시다가 여기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그래서 이틀 후면은 이제 거래 일수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은 즐기시되,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42,000원 넘어가기 전에 팔아라.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식을 좀 정리를 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죠. 바로 다음날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42,000원 10배에 대한 법칙은 갈 수가 없다. 종가의 기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동안 인적 분할했던 기업들, 단 3천억, 2천억짜리 기업을 제외하고, 저희 이제 그 연구원 출신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하다 나온 이제 후배들이 저 연구소에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저희는 금융기관 몇십 조를 운영하는 이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장의 어떠한 이 산업 사이클이 좀 바뀔 때 어느 업종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냐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 동안에 인적 분할됐던 기업들을 17개가 나왔어요. 똑같은 흐름에. 전부 다 똑같은 흐름 뭐였다? 시작에 기업의 의지를 갖고 행동했을 때 정확히 10배를 넘어서 상단에서 끝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시가총액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9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만 집계를 했더니 정확하다. 그러면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또 이루어지죠. 거기서 다시 솔팅, 분석을 하고 분류를 했더니 결국은 얘네들은 주식을 팔았죠. 50%의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 지금 50%의 대주주였던 4%를 줄이죠. 얼마에? 32,400원에. 자, 고가에 판 거나 다름없죠. 그게 바로 여기서 빠지는데 왜 빠졌을까? 공시는 최대주주는 바로 다음날 공시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고봉을 찍고 내려온 이유는 최대주주가 팔아서가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각 증권사의 임원, 감사팀, 결제 사무팀, 본부급 정도 되면 주식은 항상 어느 증권사에나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상장 기업은. 판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안 돌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기 시작할 때 주문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어떻게 한다? 소리가 돌아요. 팔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대주주가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얻어맞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죠. 여기서 사신 분들도 대주주는 어차피 지분을 더 줄일 수는 없을 거다. 왜? 한번 줄여봤더니 소문이 금방 나고 여기까지 빠져버리는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인데 머큐리라는 대주주가 향후에 지분을 더 팔고 나갈 그림인데, 더 팔았다가 주가가 여기까지 오면 이게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반드시 접근해서 여기서 해라. 근데 만일에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여유가 좀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초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 8대1이라는 인적 분할 상황에서도 정해져 있다. 러프하게 잡으면 1,000원에서 2,000원을 벗어나지 않는 가격이다. 근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위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몇 배 이런 게 아니에요. 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대주주는 시초가의 일부분을 지분을 줄일 거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줄일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거에 반영되는 부분이 하단에서 시작하는 가격 시나리오에 따라서 거래를 하세요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월요일날 시초 가격이죠. 자, 여기 적어놨어요. SX 15일 상장. 내일 모레죠. 상장 여의도 회의 내용 업데이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시초가, 그쵸?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에 이 시초가 매매와 당일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말은 완벽히 희비가 엇갈립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알겠죠? 자, 만약에 그 아까 가격 전략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다 들어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010-6227-8706 제가 개인폰인데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자꾸 말씀을 드려도 틀려서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 반드시 제 자료집대로 하시고요. 왜? 자산운용사도 반드시 20년간의 데이터 가격을 참조할 거고, 이 대표 있죠? 지금 작전을 제일 잘하는, 자, 작전이란 게 어떤 주가를 폭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가를 단기 급등할 재료들을 잘 동반하는 사람을 작전이라고 합니다. 왜?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STX. 아, 말이 꼬이네요. 파이팅! 자, 포트폴리오 짜고 금융기관에 제시하느라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파이팅! 자, 그리고 STX 뭘로 변경을 할까? STX 하고요. 샵 말고요. 자, 이렇게 하시죠. STX 이렇게 웃음표 같이 해주세요. 매번 바뀝니다. 왜? 자꾸 이상한 문자들 보내세요. 저 결혼했습니다. 연애하자 이런 것들 보내고 너무 많아요. 몇만 건씩 올 때도 있어요. 이거 테러가 일어나는데, 자, STX 이렇게 웃음 표시로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매끄럽게 갑시다. 그들도 이 2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이 선두주자에 있었던 대표이사도 이걸 반영해서 작전을 설계했고, 그리고 대주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기업은 누구를 추정을 했냐라고 한다면, 자, 광물을 다뤘죠. 광물 중에서 어떤 거죠? 니켈과 리튬이죠. 자,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맞춰보시죠.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오늘 다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돼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금양. 이 두 종목을 추정을 했다. 그쵸? 쭉쭉쭉 이렇게 반영이 되죠. 자, 그동안에 대주주를, 지금의 대주주가 머큐리 사모펀드예요.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의 대표를 불러들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분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 혹시 우리가 매끄럽게 나가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대표로 써줄게. 가능하다. 자, 이거는 설이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왜 4,200원에서 수급을 등장시켜야 되니까. 자, 지금 시장에서 단기 급등한 거는 시장의 테마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든 금양이든 4,000원짜리에서 시작하고 만원짜리에서 시작해서 3년 동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빠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배, 40배는 올라 있는 거니 이 희귀광물이라는 걸 넣게 되면 펌핑이 될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냐? 근데 대주주가 하죠. 니켈, 도전제죠.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팔리는 과열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를 넣게 되면 단기 급등할 요소는 되겠다.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좀 세일 좀 해라. 알았습니다. 펌핑이 들어오죠. 자산운용사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이거야. 왜? 그들 자산운용사들만 움직여서는 거래량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 주가는 끌어올릴 수 있어도. 그래서 야, 그 방법으로 주가 끌어올렸다가는 올랐다가 조금만 매도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내가 50%의 지분을 들고 있어서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장내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 폭락할 걸 아니까. 대표이사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합니다. 뭐야? 신규 상장을 해버리면 됩니다. 신규 상장? 그게 가능하나? 어디 걸 따왔다? 물론 금양과 에코프로가 2년, 3년 동안 정말로 급등했던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돼 있는 니켈과 리튬,
광산 채굴을 합니다 라고 하죠. 이걸로만 모자란다 했죠. 누굴 따온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입니다. 포스코 인터.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이 작전의 시나리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은 월요일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3번의 거래를 해야 되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기업이냐면 대우인터입니다. 대우인터.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대우라는 기업 있죠?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웃음표 보내주세요. 제가 요거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 자, 누가 오느라 잠깐 어디까지 하는지 좀 잊어버렸는데, 자, 봅시다. 광산 채굴권을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대주주가 말했죠. 자, 포스코 인터가 왜 올랐냐 라고 했더니,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대우 그리고 STX 어떤 기업이죠? 과거에 대우 기업이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죠. STX도 강덕수 회장 셀러리맨에 신화했죠. STX 그룹이 파산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남아 있었죠. 자, 과거에 STX는 정말 좋은 기업이었어요. 뭐 이제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냐라고 하는데, 그건 2010년도에 과거로 멈춰있는 분들이나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때 STX가 무리한 경영을 하면서 조선업종의 불황을 단기적인 부분으로 했죠. 무리한 부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SX 조선해양이 2010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죠. 대우도 어때요? 웬만한 그룹은 다 파산했죠. 거래 정지시키고 파산하고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서 대우증권이라는 게 남아 있었죠. 대우증권 어떻게 했다? 미래에셋에 합병됐죠. SX도 페노션이 있죠. SX 페노션. 누가 가져갔다? 하림이 가져갔죠. 그나마 알짜는 우리가 가져갈게. 닭고기회사에 팔렸죠. 자, 1번 닮았죠. 자, 2번이 또 뭐가 닮았냐? 포스코인터가 상사기업이에요. 상사는 뭐다? 자, 서울역에 있는 기업이죠. 위생이라는 드라마의 장글의 기억하세요? 종합상사기업. 수입하고 수출하고 광물이나 이런 어떤 물품들. SX는 어떤 기업이에요? 상사기업이죠. 수입 수출. 그쵸? 자, 이 두 기업이 SX가 누굴 추종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거에 대우 인터내셔널 기업을 이렇게 추종을 합니다. 지금은 포스코 인터는 왜 그랬을까? 그쵸? 이거를 누가 가져갔냐면 포스코 그룹이 가져갔죠. 그쵸? 포스코 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왜 폭등을 했을까? 자, 재밌는 겁니다. 테슬라 아세요? 미국에? 테슬라라는 기업에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신생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리비안. 이 리비안에 과거에 2차 전지 광물을 수출한 이력이 있다라는 걸로 2차 전지로 묶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쵸? 물론 여기서는 뭐라 나왔다? 우리도 광물 사업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쵸? SX는 자기와 똑같이 어떻게? 그룹이 망했고 팔렸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골라낸 거예요. 똑같이 상사산업을 하는 기업을.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아까 뭐 대주주가 팔 거라며. 맞습니다. 이 STX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이름이 머큐리. 머큐리. 누구다? 사모펀드. 몇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이 기업을 인수한 거거든. 기업 경영을 하려고 들어왔다. 비싼 값에 팔려고 들어왔다. 그치? 정상 구도가 되고 주가가 오르면 팔려고 하는 애들이라고. 자, 얘가 대표이사를 고용하면서 팔게 해주라. 그쵸? 근데 아까 말했죠. 신규 상장이라는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최대 거래량을 등장시키죠. 최대. 왜? 상장되기 전에 어떤 캐피탈 또는 누구, 여러분들 공모주 투자자 상장돼서 오르게 되면 팔아도 불법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등장되잖아. 신규 상장 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포스코 인터가
사실 대우인터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포스코로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포스코인 줄 안다고 원래부터.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이 올해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소 중에 분할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주가 급등했죠? 자, 포스코 인터를 정확히 표방합니다. 우리도 분할 상장하자. 그러면 대주주님, 최대 거래량 신규 상장과 분할 상장의 차이가 뭡니까? 8대2. 분할만 했을 뿐이지 다시 상장하는 거니까 거래량이 엄청 증가됩니다. 밑에서 받는 애들도 있고. 아, 그렇구나. 정확히 따라가죠. 자, 첫 번째, 망했던 기업이다. 두 번째 뭐야? 상사 기업이다. 세 번째 뭐야? 2차 전지, 니켈, 그리고 뭐? 이산업. 똑같이 표방하죠. 네 번째, 상장이라는 엑시트할 수 있는 머큐리. 지금 STX의 최대 주주인 머큐리를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상장밖에 없다 해서 이걸 끄집어 나온 거예요. 네 개 똑같죠? 하나라도 틀린 거 한번 말해보세요. 없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뭐 8조 넘어가죠. SX 1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니켈과 리튬 광산 채굴권을 가져올 건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그거 확실치 않다라고 하죠.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머큐리, 자, 좀 어렵나요? 쉽게 할까요? 자, STX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털고 나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꽤나 지났고 5,000원에 인수한 거예요, 이 기업을. 주가가 올랐으니 올리면 나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털고 나갈 사람이 왜 투자를 하지? 그쵸? 자, 어떻게 한다? 할 거다. 진심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광산을 인수했다고 하든 시설 설비들을 인수하든 2차 전지 재련 시설들을 인수를 해야 되잖아. 어떤 공장이든 뭐든. 그건 들어가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없다? 아니다. 돈 투자를 안 하고 할 거다로만 가는 거야. 가장 핫한 거에 정확한 시나리오. 주가를 급등시켜서 우리 대주주님 머큐리 나가세요라는 거죠. 자, 정확한 시나리오는 알았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 20년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자산운용사는 똑같이 움직이죠. 15일 상장을 위해서 시초가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그쵸? 다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머큐리의 지분을 언제 팔 거냐 말씀드렸죠. 46%, 50%의 지분에서 4%만 팔았죠. 그래서 급등한다 했고 42,000원이란 가격을 넘어서 종가 관리 안 된다. 왜? 더 빠져도 문제고, 두 번째 42,000원을 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가격이 시초가가 정해지게 된 이유는 46%의 지분을 시장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지? 꼴랑 4% 파는 것도 증권회사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돌린다고. 이곳 자산운용사부터. 그런 방법은 뭐가 있어? 나누면 되지. 어떻게? 시초가에 각 자산운용사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어제까지 해서 36군데를 섭외를 했고 이미 블록대락으로 돼 있는데, 장전에 너무 주가가 올랐어. 지금 종가가 뭐 한 5만원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44,000원. 얘네들이 아무리 10% 싸게 준다고 해도 가져갈까? 안 가져가지. 어느 정도의 과거의 사례를 패턴으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요렇게 해서 4만 얼마까지 했을 때 36,000원대에 머물게 할게요. 그리고 당신네들한테 싸게 줄게요. 법적으로는 30% 비싸게 줄 수도 있고 30% 싸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운용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세일즈 합니다. 장전에 싸게 줄 테니 가져가세요. 그들은 얼마에 팔았다? 32,000원에 일부 팔았지. 각각 달라요. 자, 넘기는 거야. 36군데의 지분을 얼마 넘긴다? 16%를 넘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각 증권회사에서 파는 건 누구 물량이다? 얘 물량이 아니다. 자산운용사의 블록딜, 그러니까 대량 거래죠. 합의에 의해서. 불법 아니에요? 얘네들이 얘는 팔고, 얘는 팔고, 얘는 팔고. 모르지.
그쵸? 그리고 나서 지분을 몇 프로 남길 거냐면 18%에서 20% 지분은 안 팔 건데, 자, 16% 팔고 46%에서 남은 게 얼마야? 10% 지분은 장 끝나서 팔 거라고. 장중에 파는 물량들은 무조건 집계가 돼서 노출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좀 더 쉽게 46%의 지분, 여기 4%에 팔긴 했지만 나머지 46% 중에서 이 부분은 몇 프로를 판다? 16%. 블록딜로 각 자산운용사에 장 전에 싸게. 그럼 걔네들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판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얼마? 18%에서 20% 지분만 최종 남겨두고 나머지 10%는 장 끝나서 판다고. 블록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다? 시초가에 대한 부분을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봐서 9시 요이똥 할 때쯤 돼서 이 가격 부근대 상단에서 시작을 하면 얼마다? 무조건 팔라고. 무조건. 그리고 세 번의 변동성을 가져라. 왜? 하단선도 정해져 있다고. 왜?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그 하단이란 부분이 나머지 끝난 다음에 할인을 또 해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와버리잖아.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가격의 변수 1번이 고평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왜? 그건 누가 짓는 거냐면 자산운용사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일에 형성이 돼서 뭐 글로벌 시장이 급등을 했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10억 20억씩 모여서 막 시초가에 싸버리면 장중 시초가가 조금은 변동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3번 거래하십시오. 왜 그럴까? 종가도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4%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면 이 가격 오게 되면 반등, 이 가격 오면은 반등, 이 가격 오면은 반등한다고. 위에서 때려야 돼. 3번 거래하잖아? 정확히 말할게요. 그날 모든 수익률, 추가적인 수익률은 80% 이상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 날 하루만. 그쵸? 근데 이번에 시나리오 하단에서 시작을 하잖아? 왜? 시장이 빠졌든 수급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밀고 나가는 그림이고 여러분들도 다 밀어버리는 그림이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 수 없다는 이유가 뭐야? 심리가 작용을 하잖아. 뚫었다가 밀려 내려오는. 여기서 잡아버린 애들. 빠지는 거를 더 빠지게 했다가 툼에 있다가 올라와 버리잖아. 여기까지 밀어버리는 거. 이걸 심리라고 하잖아. 센치. 요 부분까지 감안을 한 거라고. 자, 만일에 1번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팔고 3번 거래해라. 추가적인 수익은 분명히 80% 나온다. 2번 하단에서 시작한다. 가만히 있든가. 그 전까지 이틀 남았죠. 30%의 현금을 어디서 가져와라. 자, 1억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을 무조건 마련해 오세요. 하단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가 하단선 사고 팔고 변동성 엄청 클 거예요. 얼마 나온다? 최대 120%까지 수익 난다. 빠져서 시작을 하면. 그게 계산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자,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신규로 진입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고평가에 진입하고 가격을 벗어난 가격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뿐이야. 이해되시죠? 자, 대주주는 팔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고용했고, 자, 어떻게? 금양과 에코프를 보면서 이 가격들, 니켈과 리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냈고, 대표이사는 너무 잘했지. 마지막 남은 건 뭐다? 지금 어제까지도 다니면서 오늘도 다니겠지. 각 자산운용사의 블록딜, 우리 주식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대주주 위해서 행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 딱 끝나잖아. 장 끝나서 종가에도 한번 매수를 할 거예요. 가격 딱 보고 그 가격에서 하면 다음날 다시 반등 나온다고. 블록딜로 또 하니까.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들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보자고요. 대표 어차피 자산운용사 제가 1000억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방문해서 이런 걸 했었고, 그 내용들이 돌고 저한테 안 들어옵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죠. 이 시나리오에서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빠지는 것도 나온다 했고, 대주주. 왜 그럴까? 50% 지분 들고 있으면 누가 1조짜리 기업에 5천억을 주고 사가냐고. 근데 지분을 슬림화시켜서 20%를 남겨두면 설령 1조 원이라고 한다면 2천억 정도는 누가 들어와서 산다고. 근데 다는 무겁잖아. 5천억을 누가 한 방에 넣어서 이 기업을 사냐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왜 13일이라는 날을 정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봅시다. 에코프로와 금양 이거를 참조를 했다 했죠. 왜? 얘네들이 리튬 관련주라는 걸 알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찍어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8월 31일까지는 그래도 나름 완만한 주가 추세죠. 신기하게 9월 1일부터 빠지죠. 급락하죠. 그렇지 않나요? 120만원 위에 있던 주가가 지금 89만 9천원이라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매도 펀드, 즉 인버스라고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 들어봤을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공매도. 그렇죠? 이게 ETF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하듯이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에 가입하듯이 2차 전지 전 업종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처음에 이날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매도는 뭐예요? ETF는 뭐예요? 주식이 이렇게 위에 계속 깔아놓는다고. 계속. 전에는 이 빈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한 뭐 예를 들어 10%의 힘만 가지고도 거래량 없이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파이팅!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쌓아두니까 평소보다 어떻게? 4배, 5배의 힘을 써야만 이걸 뚫어버릴 수 있다고. 그쵸?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만 이 대표는 야, 9월 1일부터 공매도 펀드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보고 산 건데 당연히 2차전지 빠지면 니켈, 뭐 리튬, 우리도 이거 상장날 머리 아파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 잠궈버리는 거지. 왜?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다가 더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수급으로 풀 수 있는 거고, 힘 있는 애들이 더 빠진다고 해서 반등을 줬다. 13일 안내. 그럼 어떻게 돼? 금요일 날 바로 오늘 정도에는 반등이 온다고 본 거야 얘네들은. 근데 뭘 봐서 안 된다고 했다? 국제 니켈 금속, 그다음에 리튬 금속 가격이 4일 전부터 진짜 급속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대주주 어떻게? 머큐리 거를 잘 팔아주고 보너스 얻고 대표이사 해야 되는 애가 자칫 잘못하면 못하게 되는 거야. 밥상 다 차려놓고.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아, 목소리 너무 안 좋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작전을 마지막까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뭐다? 참자야. 가격 변경을 하는지 날짜를 15일로. 왜? 금속, 그러니까 원석값 리튬이라는 거와 니켈이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왜? 수요와 공급 법칙. 사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지. 폭락하는 거야. 헤지펀드들 맞죠? 우리 시장에서도 인버스 빵 이것도 빠져. 모델로 했던 애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 멈추자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왜 15일로 다시 거래한다고 했을까요? 그 하락폭이 일단 언제? 예. 이 공시 나온 어제 오후에 멈췄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어. 에코프로는 국내 시장의 어떤 ETF 공매도 펀드 때문에 빠졌고 이 하락폭을 멈췄다고. 그러면 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얘는 멈췄잖아. 근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양이 보이는 거야. 너무 늦게 가려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바로 공시 때린 거잖아 어제 저녁에. 담당자를 변경하면서 언제 할지 몰라요 점 해놓고 바로. 자사운용사이들 바로 하잖아. 아, 이렇게 와서 얘기하던데요. 그러냐고. 그래서 영상에 오전 영상에 제가 올렸잖아요. 15일 바로 공시할 겁니다. 왜? 국제적인 이 하락폭이 멈췄고 더 있다가 더 빠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니 대표이사는 뭐가지 달랑달랑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쵸? 제가 그래도 1000억 정도 운용할 때 이 양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까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 자, 그 SX 지금 저점에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응 잘 하시게 되면 큰 수익, 모두가 큰 수익을 나올 수 있어요. 시초가 딱 하루 15일 날. 근데 중요한 건 향후에 말씀드릴 텐데
종목을 보고 STX 하나만 보고 기사만 보고 거래했던 분들은 향후에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지 STX 하나를 보면서 위로 가지 않았다고. 그 판때기에 대한 시나리오, 즉 대표이사도 지금 에코프로 9월 1일 날 2차전지 공매도 펀드와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을 보면서 이틀 연장을 시킨 애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떤다? 이것만 보지. 얘는 꾼이라고. 기본적으로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다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변경 상장일을 늦춘지 아세요? 그리고 원래 통상적으로 만약 4월 1일 날 분할화 상장한다라고 하면 한 달이란 시간이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뭘까? 시장의 불안정성. 9월 1일 날 ETF 펀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뭡니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도 더 중요하지만 다음날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다시 재전쟁이 나오든 4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든 경기가 너무 이제 고평가돼 있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말 한마디 나와버리는 순간 최근에 헝다기업 파산됐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 나온 적 있죠. 얘기할 수 없으니 한 달이란 기간이 아닌 13일 날에 해결하겠다라는 거야. 그쵸? 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죠? 기업 누굴 똑같이 한 거, 광물 똑같이 한 거, 돈을 안 들이고 펄을 씌워서 재료를 씌워서 주가 끌어올린 거, 그리고 지분을 팔 거, 누구 때문에 거래 정지를 잡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광물 가격을 보고 퀘스천 했다가 더 가다가는 한 번 더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15일로. 그쵸? 자,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이걸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 시초가에도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 거냐. 1번과 2번.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예측이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가정을 잡는 게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원하는 건 압니다만, 자, 어떠한 가격 전략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러프하게 4, 5%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텔레그램 방, 자꾸 이거 영상이 끊기네. 자, 일단, 이 텔레그램 방을 링크를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더블 플레이트, 삼성, 사우디 방문, 막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시장보다는 한 3분 정도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SX도 이제 금요일 날 상장되는 날 여기서 아무리 이 자료를 가져가도 또 딴 생각을 하면서 본인 하실까봐 한 번 더 여기 다룰 겁니다. 분명히 기사를 동반하면서 나올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55조 STEC 빨리 올려드리죠. 땡겨서 봐보세요. 시장보다는 한 3분 정도 빠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STEC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 안 좋고 바이오도 일정 부분 어제 급등 이후에 조정 나오고 로봇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조정 나오니까 업종이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그냥 이런 기사 나오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것 뿐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판때기는 이런 게 판때기가 아니에요. 뭐다? 최근에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런 큰 판때기. 그쵸? 그런 판때기를 우리가 판때기라고 하는 거지.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작은 종목들은 판때기가 아니야. 이런 거. 몇 조짜리가 2배씩 올라가는 판때기. 몇 조짜리가 이렇게 AI 저걸 로봇이었고 이건 뭐야? AI 진단기기. 당신이 암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다? 시장의 분위기잖아. 색깔이잖아.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STX 보유하셔서 싸게 사신 분이든 그런 분들 축하는 드립니다. 다만 STX 하나만 보고 지금 주식을 샀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를 많이 했던 분일 가능성이 커. 왜? 종목만 보고 리튬 광산이 몇 조짜리고 채굴한다고 하고 그 기사만 보고 샀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샀으면 이게 사실 여기서 일부분 정리하거나 여기서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꼭지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왜 그럴까? 시장, 제롬 파월,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실업률이 증가돼서 상세, 좋아. 플랫하게 갈 거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산업,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매출 사상 최대. 그럼 AI 우리 퀄컴 퀄컴이 아니지. 알파고 알파벳. 그죠? 그리고 신고가 나잖아. 그죠? 자, 결론은 뭐야? 구글은 뭐 하는 업체지? 유튜브 알고리즘. 알파벳은 알파고 이세돌하고 대결했던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열리는 게 이거구나. 이거죠. 바이오를 봤더니 모더나, 화이자, 신저가, 암젠, 신저가. 한참 걸리겠네. 3번 뭐야? 업종을 나눠야지. AI, 로봇, AI 진단. 나누는 거야. 자율주행 및 어차피 로봇이니까. 여기서 다시 분류라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이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SX를 보유한 이유가 SX 보고 사신 분들이 여기서 붙었던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시장 좋아. 여기까지 봤다고 쳐. 산업을 봤다고 쳐. 살 수 있었을까 여기서? 못 사지. 에코프로 공매도 펀드는 둘째치고 이 니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사상 최고치를 가는 중이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냥 점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소로스가 이제 고평가됐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등장을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산업을 보고 여기서 베팅한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에도 지금은 축하드립니다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바로 2배 수익, 3배 수익을 났다고 한다 한들 주식을 접을 게 아니면 의미 없다. 왜? 실수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다. 롱런이란 게 뭐지? 꾸준하게 연동안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야.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0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일 때도 저는 2000억씩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스타 펀드 매니저였고 큰 자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운영하시는 분 없잖아. 그쵸? 뭘 하면 된다? 고집보다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 이거 연습이 아니지 굳이. 왜? 전쟁터 나가면서 또는 소풍 가기 위한다고 합시다. 쉽게. 소풍 가는데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는 데가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 데려가면서. 그냥 가요? 아니잖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본다는 거는 종목만 보고 위만 본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손실이야. 사보니. 이게 무슨 업종이지? 이거 에코프로와 밀접하네. 에코프로 빠지네. 손실이니까 못 팔아. 산업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 막 해. 산업도 보니까 니켈값 폭락이야. 더 못 팔아. 시장도 까래. 여기서 30-40%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넓게 볼 수 있어. 아래에서 위만 보게 되면 위만 보아서 지엽적으로 바뀐다고.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 자, 말씀드릴게.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죄송합니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고 좀 끝낼게요. 이 가격 전략 적어져 있는 거 STX, 샵이든 뭐 웃음표든 보내주세요. 2개 풀어놓을 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가격 전략, 시초가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날의 80% 정도의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러면 1억을 가진 분은 그날은 추가적인 수익, 어쨌든 여기 잡으신 분들도 8천만 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10억을 보유하신 분은 하루의 거래로 인해서 8억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가격 전략 받아가신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결국은 이 논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시장까지만 잘 봐도 터지지 않아요. 손실률 0이에요. 두 번째, 산업을 알게 되면 2배 수익은 납니다. 왜? 네가 맞고 내가 덜 먹는 차이. 그리고 업종을 알게 되면 어떤 산업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 설령 AI 진단기기, 로봇, 그쵸? 어차피 AI 판이잖아.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2배 가고 어떤 건 20% 여기야.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솔팅을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2차 한지 놓고 보니까 간 거는 금명하고 에코프로밖에 더 있냐고. 나머지 없지? 빠질 때 더 빠지지? 자, 시장, 산업, 업종. 여기서 다시 솔칭해서 2차 전지도 또 아니잖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기타 등등. 그 안내. 자, 리튬도 수산리튬, 황화리튬, 탄산리튬. 그거 하나. 이걸 꼽아내게 되면 8배 수익이 나는 거야. 7, 8배.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각, 클릴룸,
뭐 전공정, 후공정, 팹리스, 파운드리 어려운 말이지만 어느 걸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골라내게 되면 6배, 8배 수익이 난다고 쉽다고. 자, 바이오. 그냥 바이오냐? 암이야 라고 하더라도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뭐예요? 무슨 뭐 폐암을 치료하러 이것만 치료하러 가는데 면역을 올려서 나머지까지 다 완치할 수 있게 하는 걸 면역함. 시대의 트렌드 알아야 돼. 그쵸? 이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30조 40조씩 운영하는 이 금융기관도 저에게 의견을 묻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시장에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냐. 이 양반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인데 저도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뭐 외국 대학교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박사 출신들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참여하는 거야. 제가 제일 잘났다고 해서. 분석은 누가 못합니까? 다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때로는 3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귀여워서 모두가 수익 날 수도 있다. 10명 중에서 9명이 수익 날 수 있어. 계속 오르면. 귀요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칼날같이 움직이려고 해. 야, 1 빼기 1은 0이구나. 1 플러스 1은 2구나. 아니라고. 수능. 설령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가야만 1 플러스 1은 2 딱 떨어지지만 시장에서 심리가 반영되고 사람의 업종이 발하고 산업 사이클이 발전하게 되면 수능을 하는 거라고. 만일에 우리가 카지노 업체가 코로나 때 많이 안 좋았잖아. 그때 다만 웬만큼 회복을 했지만 중국 관광객이 요번에 비자를 좀 빨리 풀어준다 했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라 카지노, 자, 크루즈선 타고 온다 했지. 크루즈선 배에 단체 관광객이 밀고 들어오잖아. 6년 만에 중국인이 제주로 딱 하게 되면 뭐야? 최대 카지노 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뭘까? 호텔을 보유한 업체가 뭘까? 알아야지. 거기서 꽂아놓는 거 뭐다? 어차피 우리는 카지노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호텔도 가지고 있었고 똑같아. 자, 큰 식당을 보유한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오면 부셔버립니까? 아니지. 똑같이 영업을 하지만 채우지 못할 뿐이야. 근데 만일에 그게 열려버리는 산업이 온다고 하면 꽉 차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기업이 하루 만에 바뀐다? No. 산업 사이클이 바뀌고 환경이 열려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쵸? 과거에 코로나 때도 제가 큰 수익을 내서 이제 인터넷 기사에 나오겠지만, 자,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에 코로나 때 움직인 건 뭐가 있어? 마스크, 진단기기. 나쁩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바이든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할 정도로 진단키트는 시즌이란 이런 거 기술력 인정받았죠. 실적도 급증했죠. 마스크도 품귀 현상 급증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그때 당시엔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막대한 비용을 썼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고평가 저평가라는 거를 갖다가 난 그런 거 안 해가 아니야. 7개월 동안 이어진 테마도 아니야. 나쁘게 말하면 테마지만 지금의 잔여물이 되면 안 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바이오 산업 사이클이라고 봐야지. 왜? 그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자, 한여로 여러분들이 오늘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사준다고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걸까? 아니라고. 술을 먹고 싶은 괴로운 사람한테는 술을 사주고 밥을 먹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사주는 게 돼야 되는 거야. 시장도 똑같아. 나는 성장주를 원한다. 즉 앞으로 미래에 뭐 AI 로봇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오를 거야. 에코프로가 그랬잖아.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지만 해야지. 근데 1 더하기 1은 2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 이 가격을 넘어가면 안 돼. 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쵸? 수능이라고.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댓글로 수능 한번 해보시죠. 수능. 이게 말은 쉽습니다. 다만 버릇이 돼야 되고 내 몸이 어느 업종의 사이클이 이동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내가 인정하면서 넘어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지금 SX 보유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축하드립니다만 여기서 하신 분들은 이 실수는 언젠가는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는
실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아래서 위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왜 그럴까? 자, 오늘 등산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산을 올라가 볼게. 자, 지리산 등반할 거야 해서 혼자 갔어. 위만 봐. 근데 이날이 바로 태풍이 오는 날이야.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때? 좋네. 옷도 있고 장화도 있고 사람들도 안전보조원부터 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어떤 환경을 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판단이 됐을 때는 위를 보면서 가도 되는 거야. 없잖아. 없죠? 자,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한다고 쳐봐. 자, 돌밭에서 축구공을 차고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공이 잘 나갈까? 아니잖아. 잔디밭에서 차는 거랑 돌밭에서 차는 거랑은 확률의 게임 자체가 다른 거야. 박태환이 수영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결의 반대 방향으로 하면 멀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산업 사이클이 그런 거야. 아무리 좋고 싸고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산업이 사이클이 돌 때 그 종목을 캐치를 한다고 한다면 물결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지. 그 게임의 룰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번 일단 시초가 대응 전략만 잘 하자고요. 자, 자료 보내드릴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자,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지금 어떤 저희가 펀드를 구성할지도 몰라서 그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거에 3개월 동안에 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찾아뵌 적은 있었지만 자, 지금 연말이 이제 대략 12월 24일 정도 되면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1,000만 원을요. 자, 시초가 대응 한번 잘 해보고 금요일날 1,000만 원을 연말에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종목을 언급해서 하나를 맞춰서 5배를 끌어올리는지 시장과 산업, 사이클, 최근에 있었던 2차전지 한 달 전, 반도체, AI 로봇, 그 다음에 있었던 요 중간에 초전도체 이것도 7배, 2배에서 7배 테마였잖아. 이런 부분들을 최저점과 최고점의 업종 플레이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5배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위에서 아래 보는 연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전에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말 12월 24일 향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언제 왔을 때도 주식 타짜는 나에게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77-8706으로 SX 그다음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뭐 웃음 표시는 더 좋고요. 뭐 샵 별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는 뭐 여러 개의 이 종목을 떠나서도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AI 업종, 미국에 있는 어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 기업은 안 좋죠. 다만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미용과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테마군이 움직일 때, 업종이 움직일 때 이런 섹터에서도 충분히 때로는 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다루는 겁니다. 시장보다는 한 2분 정도가 뉴스가 빠를 거예요. 아시죠? 자,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요거는 지인분한테 좀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왜? 저도 이거 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AI가 보냅니다. 어쩔 수 없죠. 요즘 다 AI 시대인데. 통신사는 저희가 문자를 후원받기 때문에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통신사도 AI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와 이 자료 SX 뭐 이런 거 자료를 함께 보내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가 되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이라는 건 어디까지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주식이 쉬운 거였구나. 원리를 알고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면 자, 올해는 홍수 테마, 내년은 뭐 가뭄 테마, 그 다음은 뭐 어떤 테마. 자, 이게 실시간으로 똑같이 매년마다 이루어내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합시다. 그리고 순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풀어갑시다. 아시죠? 자, 화이팅하고 이번 연말 5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할 거니까 자, 많은 참여하시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는 올 right now. 오늘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